이번 시간에는 15장 3절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왜 공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것들하고 기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벡터장의 선적분 기호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인티그럴 f t ds 사실은 정의대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된 거였죠. 자, 그럴 때 여기 t라는 것은 단위 접선 벡터였으니까 r'의 크기분의 r'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ds라는 것은 dt분의 ds가 r' 크기하고 같은 값이었으니까 이 값은 r'의 크기 곱하기 dt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TDS 두 개를 곱하면 R'의 크기가 약분이 되고 R' 그리고 DT 이렇게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R'하고 DT 곱한 것이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이 바로 DR이죠. DT분의 DR을 R'T라는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뒤에 남는 부분이 dr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인티그럴 c 위에서 f.dr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벡터장, f라는 벡터장의 선적분 이런 기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호고요. 그리고 독립변수에 관한 선적분, 그것을 종류별로 있는 만큼 다 더해주면 그것이 벡터장의 선적분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호를 다시 한번 볼까요? R2의 벡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변수 두 개로 설명이 되니까 인티그럴 C 위에서 pxy dx 하고 즉 독립변수 x에 관한 선적분이죠. 플러스 인티그럴 C 위에서 qxy dy 독립변수 y에 관한 선적분이죠. 독립변수가 x와 y 두 개가 있는데 x에 관한 선적분 하나, y에 관한 선적분 하나 종류별로 하나씩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인티그럴 C 위에서 하는 것을 공통으로 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항은 그냥 덧셈으로 처리해서 이런 기호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티그럴 C 위에서 pxy dx 플러스 qxy dy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독립변수에 관한 선적분을 종류별로 다 더한 것이 벡터장의 선적분하고 사실 같은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어떻게 놓으냐? pxy dx 플러스 qxy dy 이것을 앞에 성분이 px, 뒤에 성분이 qy 이렇게 되는 벡터장하고 앞에 성분이 dx, 뒤에 성분이 dy 이렇게 되는 벡터장하고 내적을 계산하면 결국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이 두 개의 내적하고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 두 개로 표현된 이 벡터장은 R2의 벡터장이니까 이 벡터장을 fxy 이렇게 R2의 벡터장 이것을 fxy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dx dy dx dy는 다시 쓰면 dt분의 dx가 x'이니까 x' dt dt분의 dy가 y'이니까 y' dt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dt 이건 실가함수니까 이 벡터 밖으로 스칼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x', y' 여기에 dt가 곱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x', y', rt의 좌표가 xy인데 그 좌표를 성분별로 미분해서 각각 그 위치에 놓은 거니까 이 값은 r'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체는 r' 곱하기 dt. 그렇죠? 결국은 dr이죠. 그렇죠? 해서 dx, dy 하는 것은 dr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x에 관한 선적분, y에 관한 선적분 두 개 더한 이 값은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이 값을 f.dr 하고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해서 인티그럴 C 위에서 f.dr 벡터장의 선적분과 같은 거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15장 2절에서 예제 4번을 통해서 이런 예제를 풀어봤어요. 이 C라는 곡선을 한 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0,2까지 선분으로 한번 선택을 하고 또 한 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0,2까지 포물선으로 한번 선택을 했었어요. 즉, 이 두 개의 곡선은 이 선분과 포물선은 시점이 같죠. 그렇죠? 같은 시점이고 종점이 같아요. 같은 종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곡선을 한 번은 이렇게 선분으로 한 번은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같은 시점, 같은 종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인티그럴 C 위에서 y제곱 dx 플러스 x dy 이걸 계산해 봤는데 선분을 따라가면서 이 선적분을 계산하면 답이 마이너스 6분의 5였어요. 포물선을 따라가면서 이 선적분을 계산해 보면 답이 6분의 245였어요. 이 두 개의 답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렇죠? 다른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선적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기호를 쓰면 결국 fxy라는 R2의 벡터장을 첫 번째 성분은 y제곱, 두 번째 성분은 x 이렇게 되는 벡터장이다 라고 설정을 해보면 dx, dy는 dr이니까 결국 이 선적분, x에 관한 선적분, y에 관한 선적분 두 개를 더한 이 선적분은 인티그럴 C 위에서 f.dr 이 벡터장 f의 선적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장 f의 선적분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같은 시점, 같은 종점을 갖는 두 개의 곡선을 따라서 계산을 했지만 그렇지만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다면 어떤 벡터장에 대해서는 이게 같은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3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벡터장 f가 오면 인티그럴 C 위에서 f.dr 이걸 계산했을 때 시점과 종점을 같게 선택을 하면 값이 조금 전에 예제에서 봤듯이 일반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벡터장을 선택하면 값이 같을 수 있을까? 그렇죠? 경로에 상관없이 시점하고 종점만 같다면 시점과 종점만 같다면 그런 모든 곡선에 대해서 어떤 곡선을 선택하든지 시점, 종점 같은 걸로 선택을 했다면 그 경로에 관계없이 이 벡터장의 선적분이 값이 같을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준 것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다라는 정리입니다. 선적분의 기본 정리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곡선 C가 있어요. 공간 곡선이니까 RT라고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때 T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미분할 수 있도록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런 것을 공간 곡선에 대해서는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곡선을 선택을 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어떤 주어진 벡터장 F가 대문자 F가 소문자 F라는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 우리 그레디언트를 배웠죠. F가 그레디언트 F하고 같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인티그럴 C 위에서 f.dr 대문자 F가 그레디언트 F하고 같으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인티그럴 C 위에서 그레디언트 F.dr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은 F라는 이 소문자 F 이 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 RT가 T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면 RB에서 F를 계산한 값에서 RA에서 F 계산한 값을 빼주면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요? 여기 T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니까 이 곡선의
시작하는 점, 이것은 RA겠죠. 이 곡선이 끝나는 곳, 종점은 RB겠죠. 그러니까 이 곡선의 종점에서의 함수값에서 이 곡선의 시점에서의 함수값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이 값은 항상 같죠.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적분의 기본 정리는 우선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벡터장 F가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된다면 그 함수 소문자 F를 가지고 이 곡선의 종점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이 곡선의 시점에서의 함수값, 이걸 빼주면 그게 바로 이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한 값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벡터장의 선적분을 이 소문자 F라는 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걸 연습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벡터장이 그레디언트 F하고 같아요. 그럴 때 그 벡터장의 선적분은 인티그럴 C 위에서 그레디언트 F dr 이렇게 계산할 텐데 이것이 바로 F라는 함수를 가지고 RB, 곡선의 종점에서 계산한 값, 거기에서 RA, 곡선의 시점에서 계산한 값, 그걸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곡선 C1과 C2라는 것이 동일한 시점과 종점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인티그럴 C1에서 그레디언트 F dr 이걸 계산한 것하고 인티그럴 C2에서 그레디언트 F dr 이걸 계산한 것하고 이 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값도 마찬가지, 이 값도 마찬가지. C1에서 계산하는 경우도 C1, C2, 시점과 종점이 둘 다 같으니까 C2에서 계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계산은 여기 종점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시점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적분의 기본 정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인티그럴 C 위에서 그레디언트 F dr 이 값을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 벡터장이 있고 그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할 거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곡선의 식을 RT를 이 벡터장에다가 대입한 값 기억나지요? 하고 이 곡선의 식을 미분한 거 접선 벡터 역할을 하는 벡터지요. 접선 벡터하고 내적을 계산하고 그걸 A부터 B까지 T의 범위에서 적분한다. 기억나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우리 그레디언트라는 걸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R3의 벡터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R3의 벡터장이다라고 하면 변수가 X, Y, Z 3개죠. 변수가 3개니까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첫 번째 성분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당연히 계산은 RT에서 계산합니다. 예, RT에서 계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분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세 번째 성분은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죠. 그렇죠? 계산은 전부 RT에서 했고요. 자, 그리고 R' 하는 것은 첫 번째 성분이 X', 두 번째 성분은 Y', 세 번째 성분은 Z'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적이니까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끼리 곱하고 세 번째끼리 곱하고 그걸 다 더하면 되겠죠? 예, 계산한 값이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예, 우리가 연쇄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연쇄법칙을 보면 우리가 연쇄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소문자 F가 X, Y, Z의 함수인데 X는 XT, Y는 YT, Z는 ZT. X와 Y와 Z가 모두 T의 함수라면 그러면 대입하면 이 F는 T만의 함수니까 T로 미분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T로 미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그 연쇄법칙을 쓰면
바로 이 값이지요. 처음에 있는 변수대로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해놓고 거기다가 이 옆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옆에는 x를 t로 미분해서 곱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옆에는 y를 t로 미분해 곱하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 옆에는 z를 t로 미분해서 곱하고 다 더하면 된다. 그렇죠? 예, 즉 연쇄 법칙을 이용하면 이 계산한 이 값이 바로 frt라는 이 f를 t로 미분한 값이죠. 계산은 RT에서 했으니까 RT에서 계산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적분은 이 값을 이렇게 DT분의 DF라고 바꿔놓으면 결국 DT분의 DF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예, F의 도함수를 다시 적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원시함수는 F라는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원시함수 계산해서 FRT 갖다 놓고 A부터 B까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 값은 T에다 B 대입한 값 FRB에서 T에다가 A 대입한 값 FRA를 빼주면 되지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계산법을 유도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적분의 기본 정리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잠깐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 그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곡선 C를 패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C, 즉 이것이 패곡선이다라는 것은 닫혀있다라는 뜻이고요. 닫혀있다라는 것은 시점과 종점이 같은 곡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점도 이렇게 시점이라고 정하면 시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종점으로 같은 종점으로 돌아오면 돼요. 시점하고 종점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닫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닫힌 곡선을 패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점과 종점이 같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패곡선이 주어졌다면 이 곡선 C를 두 개의 곡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 시점부터 여기 어딘가 점을 선택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곡선, 이것을 C1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 여기서 이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 곡선을 C2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C1과 C2가 연결된 것이 C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C 위에서 그레디언트 F.dr 이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 곡선을 C1과 C2로 나눴으니까 C1에서 선적분하고 C2에서 선적분을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C2에서의 선적분은 여기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C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인데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죠? 그런 곡선을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C2에서 이렇게 계산한 것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벡터장의 선적분은 인티그럴 C 위에서 F.dr 이 값을 곡선의 방향을 바꿔주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C 위에서 F.dr 이것하고 비교하면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예, 벡터장의 선적분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C2에서 이 선적분을 마이너스 C2에서 선적분하고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C1에서의 선적분하고 마이너스 C2에서 선적분을 계산해서 C1에서 선적분에서 마이너스 C2에서의 선적분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C2는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C2. C1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그레디언트로 표현된 벡터장이니까 이 C1하고 마이너스 C2를 보면 같은 시점이죠. 그렇죠? 같은 시점, 종점이 같죠? 같은 종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C2하고 C1하고는 같은 시점, 같은 종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벡터장의 선적분과 이 벡터장의 선적분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레디언트로 표현된 이 벡터장의 선적분이니까 시점과 종점이 같은 두 개의 곡선을 선택하면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값인데 빼줬으니까 이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벡터장의 선적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패곡선 위에서 이 그레디언트 F라는 이 벡터장, 이것의 선적분은 결국은 0이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벡터장 F가 무엇인가의 그레디언트가 되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그 함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죠. 이름을 먼저 주겠습니다. 벡터장 F가 만약에 무엇인가의 그레디언트하고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벡터장 F는 보존적 벡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서버티브 보존적이다 그런 뜻이고요. 보존적인 벡터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함수 소문자 F를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걸 조금 전에 봤죠?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그때 이 함수 소문자 F는 뭐라고 하냐? 이 대문자 F라는 이 벡터장의 포텐셜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이 소문자 F는 포텐셜 함수, 우리말로 하면은 위치 함수 또는 전위 함수, 한자어를 써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위치 함수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벡터장이 보존적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 벡터장의 포텐셜 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티그럴 C 위에서 F.dr 이걸 계산하려고 한다. 그런데 벡터장 F가 그레디언트 F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장이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RT라는 이 공간곡선 C의 식이 RT가 주어졌을 때 T가 A부터 B까지 움직인다면 이 시점과 종점을 찾아서 F를 가지고 종점에서 값을 계산한 것에서 시점에서 값을 계산한 것을 빼주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결국 F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보존적인가 아닌가라는 걸 판정을 하셔야 그래야 포텐셜 함수를 찾아서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존적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보존적이다라는 것이 R3의 벡터장도 있고 R2의 벡터장도 있어요. 그럴 때 R3의 벡터장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책 뒤에 있지만 이번 학기 진도에는 없으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R2의 벡터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R2의 벡터장이니까 좌표 함수가 두 개겠죠. 그래서 앞에 X성분 역할을 하는 것은 PXY라고 두고 뒤에 Y성분 역할을 하는 것은 QXY다 이렇게 둘게요. 자, 그렇다면 F라는 것은 X성분, Y성분 이렇게 만들어져서 주어진 벡터장 F가 PXY, QXY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편의상 여기 이 벡터장의 좌표 함수가 되는 PXY와 QXY 이것은 C1 클래스에 속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C1 클래스라는 것은 1개 편도 함수가 전부 연속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두 좌표 함수의 정의역이 있을 텐데 그 정의역은 어떤 영역이냐? 단순 연결 영역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순 연결 영역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역인지 알아야 되는데 단순 연결 영역은 우선 이 함수의 정의역이니까 당연히 R2에 있겠죠. 평면 도형입니다. 그렇죠? 그 평면 도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 평면 도형에 있는 어떤 패곡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는 이 패곡선은 이 안쪽에 있는 영역만, D에 속하는 영역만 거쳐서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축소될 수 있어야 돼요. 예, 즉, 이 동그라미 패곡선을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탁 놓는 순간에 쭉 이렇게 오므라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으로 탁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영역에 있는 곳만 지나서 한 점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 우리가 이 영역을 단순 연결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영역은 이 안쪽에 있는 영역 다 포함하면 단순 연결이 되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평면 도형이 이렇게 생겼다면,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안쪽 영역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안쪽에 이렇게 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멍 쪽을 빼고 나머지 이 부분만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니다. 자, 구분할 수 있죠.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패곡선을 이렇게 잡는다면 당연히 한 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영역에 있는 패곡선은 여기 안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패곡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고무줄을 놓는 순간에 탁 오므라들 텐데 이렇게 탄성에 의해서 이렇게 딸려오다가 여기 안쪽에 홀이 있으니까 걸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점으로는 절대 올 수가 없죠. 그렇죠? 한 점으로 오려면 이 D의 영역이 아닌 여기 하얀 이 영역을 거쳐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 pxy와 qxy의 정의역은 어떤 영역이냐? 단순 연결 영역에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이론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은 다 됐어요. 정의역은 단순 연결 영역. 그리고 이 두 개의 함수는 C1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벡터장이 보존적 벡터장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X 성분이 되는 PXY는 Y로 편미분을 하고 엇갈립니다. Y 성분 역할을 하는 QXY는 X로 편미분을 해요. 그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하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보존적이다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C1 클래스하고 단순 연결 영역이 정의역이다라는 것하고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되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바로 이 정리를 쓰시면 됩니다. 좌표를 엇갈려서 x좌표는 y로 편미분, y좌표는 x로 편미분, 엇갈려 편미분한 것이 같은가 다른가로 판정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선 어떤 벡터장이 보존적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보세요. 다음 벡터장이 보존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봐라 그랬어요. 첫 번째, fxy가 좌표가 x-yi 플러스 x-2j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렇다면 이게 보존적인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x성분 x-y죠. y성분 x-2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x-y가 pxy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x-2는 qxy 역할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엇갈려서 편미분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듯이 앞에 있는 이 p라는 함수나 뒤에 있는 q라는 함수나 다항함수죠. 그렇죠? 다항함수니까 둘 다 C1 클래스에 있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일개편도 함수 다 연속이 되겠죠. 결과도 다항함수니까. 그리고 이 함수는 x, y 제한된 게 없어요. x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고 y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 x-2의 x도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정의역은 R2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R2 전체가 되니까 당연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체니까 어떻게 패곡선을 잡아도 R2 안에 있는 영역을 거쳐가면서 한 점으로 이렇게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단순 연결입니다. 예, 해서 단순 연결 영역이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가 C1 클래스에 속하는 것하고 단순 연결 영역이 되는 것하고를 항상 얘기해 줄 거니까 예, 이것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법칙을 쓰면 되겠죠. Y 성분은 X로 편미분합니다. 그렇죠? X 성분은 Y로 편미분합니다. 그래서 X 성분 X-Y는 Y로 편미분한다. 가볼까요? 그렇다면 Y로 편미분하니까 Y만 변수가 돼요. 그러면 X는 상수 취급하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꿔서 Y 성분이 되는 것은 X로 편미분해요. 그러니까 X-2는 X로 편미분합니다. 이걸 편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럼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하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를 비교를 해보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는 마이너스 1이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는 1이었어요. 서로 다르지요. 그렇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F는 보존적 벡터장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B번 fxy가 3 플러스 2xy i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j이다. 보존적인가 아닌가? 네, 결정을 해봐라 그랬어요. 똑같이 합니다. 주어진 함수 둘 다 이 좌표 함수 C1 클래스에 속하죠. 다항 함수니까. 그렇죠? 역시 3 플러스 2xy, xy가 제한된 게 없어요. 정의역 R2 전체입니다.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역시 xy 제한되지 않죠? 예, 분모가 있다면 0이 아니고 로그 안에 있다면 0보다 커야 되고 루트 안에 있다면 0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면 예,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제한이 없어요. 역시 정의역 R2죠. R2 단순 연결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칙을 바로 씁니다. X성분 3 플러스 2XY 그건 Y로 편미분하고요. 그렇죠? 예, 해서 앞에 있는 것이 PXY, 뒤에 있는 것이 QXY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앞에 있는 것을 Y로 편미분합니다. 3 플러스 2XY, Y를 가지고 편미분하면 Y만 변수 취급, X는 상수 취급, 3은 상수니까 0이 되고요. 2XY를 Y로 편미분하면 2X지요. 그렇죠? 뒤의 성분, 예, Q에 해당하는 이 함수는 Y 성분이니까 X로 편미분합니다. 그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예,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을 X로 편미분하니까 이번에는 X만 변수 취급, Y는 상수 취급.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 X로 편미분하면 2X, 마이너스 3Y제곱은 통째로 상수 취급되니까 0이죠. 그렇죠?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럼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가 2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가 2X. 이번에는 같지요? 예, 같다면 fxy는 보존적 벡터장이다.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예,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벡터장이 보존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예, R2의 벡터장에 대해서 판정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좌표를 엇갈려 편미분한 것을 비교한다. 예, 어렵지 않죠? 판정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존적 벡터장이 주어졌을 때 그 보존적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는 포텐셜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포텐셜 함수를 구해보는 것, 그걸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어렵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가볼까요? 예제 3번 보세요. fxy가 3 플러스 2xy i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j이다. 자, 그렇다면 그레디언트 f하고 대문자 f가 같게 되는 그런 식을 만족하는, 즉 f의 포텐셜 함수가 되는 그런 뜻이죠. 그런 소문자 f라는 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예, 조금 전에 예제를 통해서 이 벡터장이 보존적이다라는 건 봤죠. 그렇죠. X성분을 Y로 편미분하면
예, y로 편미분했으니까 2x. y 성분을 x로 편미분하면 이걸 x로 편미분하면 2x 같아요. 그렇죠? 같으니까 바로 보존적이다. 예, 이렇게 조금 전에 예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똑같은 거고요. 자, 그렇다면 보존적이니까 보존적이다라는 것의 정의는 이 벡터장이 무엇인가의 그레디언트와 같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인가의 그레디언트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함수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함수 f를 우리가 포텐셜 함수다라고 불렀습니다. f라는 벡터장에.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함수를 계산해야 이 벡터장의 선적분 문제가 나오면 예, 포텐셜 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포텐셜 함수를 계산할 건데 이제 계산해 볼까요? 포텐셜 함수라는 것은 지금 벡터장 f가 이 포텐셜 함수의 그레디언트하고 같아야 되는데 우리 그레디언트는 배웠어요? 변수 두 개니까 f의 그레디언트는 f를 x로 편미분한 것이 첫 번째 성분이 되고 f를 y로 편미분한 것이 두 번째 성분이 되는 그런 벡터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f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f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f, 여기 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i 앞에 곱해진 것이 첫 번째 성분, j 앞에 곱해진 것이 두 번째 성분. 그렇죠? 그렇다면 대문자 f는 3 플러스 2xy, x제곱 마이너스 3i제곱. 예,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무엇인가의 그레디언트하고 같은데 그레디언트가 이런 좌표를 갖는 거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두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두 벡터장이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예, 같은 거니까 서로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첫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3 플러스 2xy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식을 거꾸로 적분만 해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fxy를 구할 거니까 이 앞의 식을 먼저 이용하셔도 되고요. 뒤의 식을 먼저 이용해도 됩니다. 예, 순수하고는 관계없지만 예, 여러분들이 식을 둘 다 써야 돼요. 어차피 하나만 가지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이 첫 번째 식을 사용할게요. 우리가 소문자 f라는 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즉 이 벡터장의 포텐셜 함수, 이 포텐셜 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이 포텐셜 함수를 x로 편미분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f는 이것을 x로 적분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해서 거꾸로 적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적분합니다. 그래서 f는 인티그럴 3 플러스 2xy dx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걸 적분해 볼까요? 부정적분이죠. 그렇다면 3을 x로 적분하면 3x, 2xy를 x로 적분하면 x만 변수니까 예, 우리 중적분 다 배우고 왔습니다. x만 변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x 적분해서 x제곱이니까 y는 상수 취급 그냥 곱하면 되죠. 해서 뒤의 항은 x제곱 y 이렇게 x로 적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분이니까 당연히 적분 상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적분 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x로 지금 적분을 했기 때문에 x로 편미분하면 0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x만 가지고 지금 적분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변수가 두 개니까 예, 이변수 함수니까 x로 편미분해서 0 된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값에는 x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x를 포함하지 않는 예, 그런 함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x를 포함하지 않는 함수니까 변수 y만 가지고 표현되는 거죠. 그런 뜻으로 hy라고 썼어요. 예, y로 표현되는, 즉 y와 상수는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안에 x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해서 y하고 상수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 예, 그런 뜻으로 hy라고 썼습니다. 예, 해서 그 함수를 적분상수로 표현해줘야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y를 가지고 표현되는 x는 표현되지 않는 그런 함수가 무엇인가를 다시 계산해줘야 정확하게
F를 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F를 1단계로 이만큼이다 라는 것은 우선 구한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HY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써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라는 값은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라는 이 결과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이 결과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여기 F를 1단계로 얻었으니까 그 F를 Y로 편미분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 줍니다. F를 Y로 편미분할 거예요. 1단계에서 얻은 값.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을 Y로 편미분해 볼까요? Y만 변수 취급하니까 3X는 0이 되죠. 그렇죠? X제곱 Y는 Y로 편미분하면 X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HY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일변수 함수죠. 그렇죠? 예, X로 표현되진 않고 Y로 표현되는 그 안에 상수는 들어갈 수 있지만 X라는 값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렇죠? 예, 해서 HY, Y만의 함수니까 이제는 Y로 편미분한다라는 거나 그냥 미분하는 거나 똑같아요. 해서 HY는 Y로 편미분하면 그냥 H'Y죠. 그렇죠? 예, 도함수입니다. 그냥. 자, 그렇다면 이쪽의 결과가 X제곱 플러스 H'Y인데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예, 비교하면 X제곱이 공통이니까 치우고 남는 게 같아야 되니까 H'Y는 마이너스 3Y제곱이 돼야 되겠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H'Y, HY라는 함수는 일변수 함수인데 미분했더니 그 도함수가 마이너스 3Y제곱이다. 변수는 Y로 표현되는 함수다. 그렇죠? 그렇다면 HY를 바로 적분해서 얻을 수 있죠? 예, 이제 Y로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3Y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Y의 3승. 역시 적분했으니까 상수 K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정말 상수가 되죠. 그렇죠? 예, 해서 HY는 마이너스 Y 3승 플러스 K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HY가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F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변수 함수 fxy는 앞에 3x 플러스 x제곱 y에다가 hy를 더한 거다까지 알았었는데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hy라는 값이 마이너스 y 3승 플러스 k다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fxy는 최종적으로 3x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y 3승 플러스 k다. 예, k는 그냥 상수입니다. 임의상수.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 4번을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가볼까요? 예제 4번 보세요. 곡선 C가 평면 곡선인데 식은 RT는 2의 t승 사인 t i 플러스 2의 t승 코사인 t j 이렇게 표현되고 그때 t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다 이렇게 주어졌다. 그리고 벡터장 fxy는 R2의 벡터장이죠. 좌표 두 개니까 3 플러스 2xy i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j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럴 때 선적분 인티그럴 C 위에서 f.dr을 구해라 그랬어요. 예,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그렇죠? 여기 벡터장을 보니까 x성분 3 플러스 2xy, y성분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x성분을 y로 편미분하면 2x y성분을 x로 편미분하면 이걸 x로 편미분하면 역시 2x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장은 보존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였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예제하고 똑같은 그런 벡터장이니까 우리 포텐셜 함수도 구했어요. 그렇죠? 예, 앞에서 포텐셜 함수를 구했습니다. 같은 예제입니다. 예, 해서 fxy를 계산을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앞에서 계산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예, 문제가 달라졌다 그러면 역시 포텐셜 함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돼요. 앞에 예제처럼. 그렇죠? 예, 두식. 예, 그레디언트 F하고 예, 벡터장 F하고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예, 그걸 둘 중에 하나 먼저 이용하고 그 다음 적분 상수 역할을 하는 그 함수는 뒤에 두 번째 식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우린 계산했죠. 해서 포텐셜 함수 fxy가 앞에 예제를 보니까 3x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y3승 플러스 k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 선적분은 포텐셜 함수가 있으니까 이 포텐셜 함수를 가지고 이 곡선의 종점에서 값을 계산하고 이 곡선의 시점에서 값을 계산해서 그 차를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곡선의 시점과 종점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곡선은 t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였으니까 시점은 t가 0인 곳. 그렇죠? 예. 해서 R0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t에다가 0 대입해 보세요. 2의 0승 1이죠. 사인 0, 0이죠. 곱했으니까 0이죠. 두 번째 성분은 t에 0 대입하면 2의 0승 1이고 코사인 0도 1이죠. 그럼 두 번째 성분은 1이죠. 예. 첫 번째 성분은 0이고 두 번째 성분은 1이니까 R0은 0,1. 그렇죠? 종점은 t가 파이에서 계산됐으니까 t에다가 파이를 대입합니다. t에 파이 대입하면 2의 파이승. 그런데 옆에 사인 파이가 곱해져요. 사인 파이는 0이죠. 그렇죠? 해서 앞에 성분 0이 되고요. 뒤에 성분, y 성분은 t에다 파이 대입하면 2의 파이승,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2의 파이승. 그렇죠? 예, 이렇게 R0과 R파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쓸 거예요. 인티그럴 C 위에서 F.dr은 포텐셜 함수를 가지고 이 곡선의 종점 R파이에서 값을 계산하고 이 곡선의 시점 R0에서 값을 계산하고 해서 빼주면 된다. 그렇죠? R파이는 계산해 보니까 0, 마이너스 2의 파이승. 그럼 0, 마이너스 2의 파이승에서 F를 계산하면 됩니다. R0은 0,1이었으니까 0,1에서 F를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포텐셜 함수에다가 대입해 볼까요? 포텐셜 함수 F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0, 마이너스 2의 파이승에서 계산한다라는 것은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2의 파이승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 0 대입하고 그럼 여기 다 떨어졌죠? 그렇죠? 뒤에 것만 남았는데 Y에다가 마이너스 2의 파이승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Y의 3승이니까 이걸 3승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3승해도 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의 파이승 3승하면 2의 3파이승이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플러스 K, 여기 플러스 K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F0, 1을 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 0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X에 0 대입하면 3X, X제곱 Y 0으로 떨어지죠. 요 뒤에 것만 남죠. 그러니까 뒤에도 K가 있으니까 빼주면 이 상수 K는 없어지죠. 그렇죠? 남는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해서 Y에다가 1 대입하면 Y의 3승 1이죠.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예, 그래서 Y에다 1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1의 3승. Y에다가 마이너스 2의 파이승 대입한 것은 마이너스 2의 파이승의 3승 앞에 마이너스.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1의 3승은 1이니까 뒤에 것은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렇죠?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1, 3승하면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하고 3승한 마이너스하고 없어지고요. 그렇죠? 2의 파이승을 3승한 것만 남는데 이렇게 곱하면 2의 3파이승. 그렇죠? 해서 답은 2의 3파이승 플러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안 쓰고 만약에 직접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 벡터장 여기 식이 있어요. 이 벡터장의 식에다가 x자리에 이 곡선의 x값이 되는 이 값을 대입하고 y자리에 곡선의 y가 되는 이 값을 대입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미분해서 r' 계산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대입한 값하고 r' 미분한 값하고 내적을 또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적분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어려우면 복잡한 정도를 떠나서 예, 굉장히 어려우면 이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에는
이 벡터장이 어떤 벡터장인가라는 걸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보존적 벡터장이구나 하는 게 계산이 된다면, 그렇다면 포텐셜 함수를 구해서 계산하는 것이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15장 3절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